자,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서 먼저 수용 방식을 보시겠는데요. 사업 시행 방식. 네 번째가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 방식에서 먼저 요 사업 시행 방식에 이제 구분이 있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 방식은 당연히 수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이 있고요. 혼용 방식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하다. 그렇지만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요. 환지 방식은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적합하죠.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혼용 방식은 부분적으로 수용과 그다음에 환지 방식을 쓰고요.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시행 방식에서 이제 수용 방식이 나오는데요. 수용 방식. 자, 이 수용 방식은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이게 수용권 취득과 관련해서 수용권은 누가 취득하는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수용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우리 불안한 시행자가 있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현재 소유하지 못한 면적이 얼마예요? 그 3분의 1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민간 시행자 중에서 조합에는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 중에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할 때의 동의 요건이고, 조합에는 저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 조합은 저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게 공시법의 특례가 나옵니다. 공시법의 특례. 수용의 일반법이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 그 파트만큼은 공시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개별 법률에서 요 조문만큼 우리는 공시법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공시법 적용의 특례를 인정해서요. 개별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법의 특례, 먼저 요 수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건이 있어요. 이게 공시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죠.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은 수용권을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다. 요때 요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합니까? 공익사업.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저때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공시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언제 수용권을 취득하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받아야지만 가능해요. 국토부 장관한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 취득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 대신에 실시계획 고시, 세부 목록 고시고, 틀린 지문으로 요 세부 목록 고시가 나와요. 실시계획 고시라고 틀리게. 자, 실시계획 고시. 자, 그래서 요걸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시계획 고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나와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러면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는 언제 사업시행자가 수용권 취득하는가?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데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시험에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함정이 뭐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인데 실시계획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 국토계획법에서도 실시계획 나오고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상세한 수용의 대상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고시하면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봐서 수용권을 준다는 뜻인데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라고 딱 써놓으면은 어디선가 실시계획 고시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내거든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 기간이 나와요. 우리가 수용 보상금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가요.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1년 내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입니다.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죠. 예, 이 공시법의 특례다. 세 번째가요. 우리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나오죠.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요. 현금 대신에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줍니다. 건축물로 상환을 해주는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용보상금은 현금으로 줘야 돼, 땅값은.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땅값 대신에 현금 대신해 주는 게 토지 상환 채권. 제목은 토지 상환이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겁니다. 그 토지 가격 전부를 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 안 돼요. 일부만. 그 다음에 직권으로 발행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는 겁니다. 예, 토지 상환 채권 나왔죠. 또 상환자가 나오면 다 기명증권이에요. 상환자가 나오면 다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 이거 외에도 기명증권 하나 더 있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힌트, 주택법에 나옵니다. 예. 끝에가 사채로 끝납니다. 기명증권에는 상환자가 들어가요. 주택, 상환, 사채. 예, 사채. 예. 이제는 외워줄 때도 됐는데,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10월 27일 날 점심 때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만 생각나면 돼요. 예. 미리 생각날 필요도 없고 그때만 딱 이렇게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그때만 앞에 환해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원형지 공급이 나옵니다.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분양되는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2분의 초과 금지.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에요. 요 두 개 바꿔서 시험 내거든. 근데 원형지는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 그러고 원칙적으로 10년 내에는요. 양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분 못해요. 단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10년 내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토지의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은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토지를 조성합니다. 이 조성된 토지를 이제 건설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이에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비싼 땅값 써주는 순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예외적으로 제비뽑기, 추첨으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구체적인 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죠. 보세요. 177페이지.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정답인가? 4번. 학교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요.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정평가한 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였거든요. 예전에는 조성원가였어요. 예전에는 조성원가였는데 이것을 개정한 거예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평가 가격 이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리게 조성원가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는 조성원가로 돼 있던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바뀐 것들은 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만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혹시나 이것을 까먹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학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만 아직 시험 안 나왔다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회에 가서. 예,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한테. 예. 다른 데서는요. 다 조성 원가였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바뀐 다른 법들, 예, 주택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다른 법이 있던 것들이 요것을 틀리게 조성 원가로 다 냈었거든. 유일하게 요 조문만 안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주지시켜 주셨어요. 예. 까먹지 말고 한번 고려하시라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있죠? 이게 조성 원가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 지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아니, 모든 시행자는 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모든 시행자. 단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무슨 면적이 얼마나 소유해라? 이런 말 없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의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나머지 3분의 1만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예.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예요. 이거 선수금이라 그러죠. 선수금. 그래서 이제 선수금을 받을 때는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승인. 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인데요. 받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수금. 예. 도시개발 사업은 그러면 돈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선수금 미리 받으면. 그러면 지금 용인시가요.
용인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용인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용인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겠어요? 예? 선수금이겠죠. 근데 선수금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승인을요. 그러면 용인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용인시장이에요. 용인시장이 승인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 사람이 국토부가 제동을 거는 거죠. 국토부가.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GTX 있잖아요. GTX. 그 GTX 같은 것이요. 항상 돈이 남아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GTX를 설치하는데 원래는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 시행자가 이제 GTX를 설치할 때요. 민간 시행자한테 추가로 더 돈을 부담해라 그랬을 때 민간 시행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민간 시행자, GTX를 설치하는 민간 시행자한테 처음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돈보다 더 많은 걸 부담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간 시행자인 그 건설회사의 대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 한다 그런다고? 그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역 하나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GTX를 뚫거나 어디에다가 무슨 도로를 뚫는다 그랬을 때 사업 시행자한테 민간 시행자한테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행정기관, 지자체가 요구한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 민간 시행자는요. 그걸 이런저에 거절하는 게 아니야. 예. 그 대신에 뭘 달라는 거야? 역 하나를 더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 역 하나 더 있으면 수익이 나오잖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그 역이 설치가 되는 곳이 여러분들이 어디야? 개업할 곳이야, 바로. 권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무지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마인드가.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길래 너 바보 아니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수도권에요. 지금 많은 이제 도로도 뚫리고 막 그러는데 뉴스에서 혹시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저 사업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 예. 자금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 테고 돈을 갖다 추가로 부담하는 민간인들은 뭘 요구하는가? 일단 무조건 역 하나야. 더. 그래서 이제 여기 간격이 짧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짧아지잖아요. 하나 더 생기니 그렇죠? 예. 그래서 엊그저께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무료로 상담해 줬어. 무료로. 예. 평소에 먹을 거 많이 줬거든 저한테. 예. 예. 평소에 먹은 거 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26회 때 나왔던 이 시험 문제 있잖아요. 예. 요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이는 지문들이 나온 거예요. 많이 쓰이는 지문들. 그래서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야. 근데 미리 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한테 돈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역을 하나 더 내주는 게 일반적이다. 4번에 학교를 설치할 때 그렇죠. 감정평가한 가격이야. 정답이고요. 5번에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 원형지는 3분의 1이죠. 예. 개발하게 할 수 있다죠. 5번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자, 1번은 세부 목록이 포함돼서 고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 지방공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거든. 근데 지금까지 공공시행자는 원래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예? 공공기관, 예.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는데 주어로는 항상 지방공사가 나왔어요. 항상 지방공사가 주어로 나왔다고 공공시행자를 대표해서 그 이유가 지방공사 바로 밑에가 토지 소유자야. 법 조문상. 지방공사 밑에부터는 민간시행자라고요. 민간시행자 종류 바로 위에 있는 게 지방공사예요. 그래서 항상 지방공사가 공공시행자 대표로 나왔다고 기출문제에서는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용이나 사용할 수 있다죠. 예. 니은번 틀렸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한해서 토지상한 채권 받을 수 있다. X. 자,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없죠. 지급도 틀렸다. 그럼 벌써 정답은 나왔는데 리을번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 진척률은 10% 이상이다. 이거 옳은 지문이긴 옳은 지문인데 이걸 공부해서 맞힌다는 것은요. 자기가 공사를 해본 사람 외에는 몰라. 지금 이 지문은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본인이 바로 용역받은 게 바로 이거였거든. 그 낸 거죠. 자기만 알아, 자기만. 내는 거지. 예. 넘겨주세요. 예. 마음 같아서 내가 학원 1년 쉬고 공법 출제해가지고 우리 옥수동 얘기 다시 한번 다 내고 싶어. 내가 했던 거 다 내고 싶어. 예. 지문이 이제 그런 것들은 정답 찾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요. 3번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이 저 뒤에 나올 건데 먼저 나와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 1번. 5년부터 10년 범위 내 조례로 정하죠. 예, 이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 1번 바로 맞추라고 그냥 쉽게 내줬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 2년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이자 2년. 그죠? 2년. 소멸시효.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사람,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러면 공사 도급을 거저받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지만 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가 있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하고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채권은요, 뭐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다 발행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할 수 있다. 5번도 물론 옳은 지문인데 우리가 매일 보던 조문에는 안 나와요. 이게 5번 지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 자, 4번에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토지상환 채권은요, 양도성이 있다. 토지상환 채권 양도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써놓으면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권은요, 동산 또는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돼요. 동산, 금반지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채권, 토지상환 채권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의 목적은 동산하고 채권인데 이때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중에 하나가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질권의 목적이 돼요. 1번 틀렸고 기명증권으로 합니다. 상환자가 나오잖아요. 기명증권, 무기명식 안 돼요.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율은.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 시행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 그 시행자는 채권자의 채무자. 채무자지. 원래는 현금으로 수용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주고 일단 채권으로 주고 나중에 현물로 주겠다는 거니까 돈을 임시로 빌린 거잖아. 그럼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 그 시행자는 채무자라고 우리가 돈 빌릴 때 이자를 채권자가 정해 채무자가 정해요. 채권자가 정하는데 지금 이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거든.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이율을 정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예. 일단 3번 틀려 있고 4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보통 시행사죠. 민간 시행자.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 4번이 옳은 거네요. 예. 5번 발행 규모는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죠. 2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된다. 공법에서는 몇 분의 몇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 예.
짜증나요. 예. 빨리 붙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5번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몇 번인가요? 5번. 토지 상한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되기 때문에 이전이 양도성이 있다. 그렇죠? 이전이 가능하고 질권의 목적이 된다. 5번 틀렸고요. 1번 매수대금 일부라는 말이 있죠? 전부라면 안 돼. 매수대금 일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니까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발행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의사에 반해서 발행할 수 없어요. 2분의 1 초과하면 안 돼요. 김영식 증권.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6번은 이제 토지 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채권 파트에서는 최고의 함정이 절대 시행자는 발행할 수 없다야. 도시개발 채권은 법에는 지자체장이 발행, 대통령령은 그 지자체장 중에 특히 시도지사가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권자가 지자체장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시도지사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절대 시행자가 되면 안 돼. 시행자가 발행권자인 것처럼 틀리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그다음 토지 상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죠. 그렇죠? 일권 있다. 여러분 질권이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까? 민법? 안 되죠. 예. 질권을 영업으로 하는 게 전당포예요. 전당포. 예. 질권. 그래서 질권의 목적은 동산하고 채권만 되고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권리질권 그럽니다. 절대 부동산은 질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죠. 이게 틀려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4번이 옳은 거잖아. 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자.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옵니다. 절대 국토부 장관 아니에요. 소멸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3년 아니죠? 5년. 예. 7번의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우리 잠시 우리 요약 여기 우리 기본서 찾아서 그쪽 파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낸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그 부동산 관련 법률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낸 거예요. 예, 다른 데는 달라요. 280페이지.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280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7번이죠.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대해서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형지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 더해서 그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규정이라서 시험 지문에 나온 겁니다. 이걸 공부해서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다른 4개의 지문을 보고 역으로 찍으라는 문제지. 다시 우리 7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중에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 그러고요.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를 공급받는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다. 우리 책에 딱 나옵니다. 그거는 그 박스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박스 잠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원형지 박스에서 여러분 278페이지에 거기
원형지 개발자 있죠. 원형지 공급받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를 했는데 박스 안에 국가 지자체 나오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 나오는데 정부 출연 기관 없죠. 써놨죠. 여기 정부 출연 기관 없다고. 예, 그건 하나 체크해놔야 돼요. 정부 출연 기관은 원형지 개발자가 안 돼. 정부 출연 기관. 다시 7번 문제로 와서 3분의 1 이내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고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3번 지문 보면 머리가 띵 하다가 서류가 나왔네. 서류는 항상 옳은 지문이었거든. 그냥 옳은 건가 보다 하고. 일단 4번 틀렸고 우리 원형지 개발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나왔죠?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대통령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옳은 거 몇 번인가요? 3번 세부 목록 고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죠. 3번이 옳은 거. 1번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수용권은 사업 시행자가 갖는 거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용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수용권은 시행자가 갖는 거야. 지정권이 갖는 거 아니에요. 1번 틀렸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 왜 정비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시법 적용이죠. 그렇죠? 예.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되죠. 4번하고 5번 둘 다 나란히 3분의 2 났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맞아. 3분의 2가 두 개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3분의 2가 맞을 거야.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같은 거 두 개 써주면은요. 예.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죠. 자, 9번 문제. 조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가 나왔죠. 그러면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해서 옳은 거 몇 번인가요? 3번.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는데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가 바로 결국 산술평균한 금액이에요. 예. 이거 시험 나왔을 때 학생들이요, 이거 출제 오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출제 오류라고. 그런데 이게 출제 오류가 아니거든요. 예, 출제 오류가 아니야.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이하로 하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 조문에 나와요. 이거는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요. 이게 옳은 게 3번이 맞아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법 조문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맞는데 그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산술평균한 금액. 예. 예.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고 1번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 거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런 말 없어. 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 선생님 지정권자 승인 받은 게 하도 많아서요. 이건 없어. 예. 하도 많아 있는 줄 아는데 없어. 예.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야. 추첨 다 외워야 되거든.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상한 채권 받은 사람한테 무조건 토지 줘야 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예요. 예. 자, 10번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때 시행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시장,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요, 지원 안 해줘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에 법에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예, 유료는 제외라고 나와요. 예, 무료입니다. 예. 5번이 정답이죠. 예. 일단 수용 방식은 여기까지 봤죠. 뒤로 넘겨서 이제 예상 문제 수용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한지 방식은 다음 주에 1시간 하면 되고요. 예상 문제 수용 방식을 펴보세요. 예상 문제 수용 방식. 자, 어디냐 그러면 185페이지죠. 예, 185페이지. 앞에 중복되는 내용은 뭐 다시 한번 되고요. 앞에 기출문제에 빠져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린 거 찾기 몇 번? 2번에 보시면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1번 같이요.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 기출문제에 4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4문제. 그 기출문 4문제인데 그 기출문제는 실지 않고 대신 약간 수정해서요. 적중 예상 문제에다가 1번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현저히 높을 때, 지가가 현저히 높을 때는 1번에 환지 방식 나왔고요. 3번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중요하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수용 방식에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에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점점점도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앞에 있던 거 약간 수정한 거니까. 예. 3번 문제. 틀린 게 몇 번인가요? 3번. 자, 지방공사는 그냥 수용권이 있는 거지. 무슨 조건을 갖춰야지만 요건을 갖춰 수용권 주는 거 아닙니다. 예, 3번 틀렸어요. 농림지역의 칠학지구 50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아니 수용 방식.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맞아 이거. 예. 정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 선수금 받기 위해서 공사 진척률은 10% 이상은 되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을 때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 받는 거고요. 4번의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틀린 거 몇 번?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하고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7년짜리 있나? 없어. 무조건 5번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 시험 범위에 7년짜리가 아예 없다니까. 7년짜리는요. 공법에서. 단 공법에서야 다른 법에서 하면 안 돼. 공법에서는 7년짜리 없다. 이자는 2년이죠. 예.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정답 5번을 맞추겠구나. 그렇죠? 나머지는 중복되고요. 5번의 토지 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 자, 4번은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 발행을 위해서 지급 보증은 받아야 되고요. 예.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 발행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예. 정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정답 5번입니다.
예. 틀린 거 5번입니다. 예. 정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정답.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래서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없죠. 예. 6번의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 기명증권이므로 일체 양도 가능.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나오는 지문 딱 정해져 있네.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가 3번 지문에 나왔고요. 7번에 이제 순환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죠.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자격 요건 갖춰야 되지 당연히. 그렇죠? 예. 자격 요건 갖춰야 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8번의 원형지 공급 및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4번.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공고일부터 나왔는데, 자, 이 4번 지문 우리 기본서를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 몇 페이지 나오더라? 4번 지문에 대통령령인데. 예, 27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278페이지 가로 3번에 매각 제한 있죠. 매각 제한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야.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바로 27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해서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그렇죠?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예, 10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요, 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국가나 지자체에는 이런 원형지 개발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거든. 제한이 없거든요. 그것은 틀린 거라고요. 예.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그 공법책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사실 무거우니까 이건 뭐 팔 운동할 때 써도 돼요. 무거워서 이렇게 벽돌 같아가지고. 예. 자, 이렇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5번인데 그 아래 시설이 없는데 시설 등의 시설입니다. 그렇죠? 시행자 아래자 없애버리고요. 5번의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조성 원가 이하가 아니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죠. 5번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지문에 추첨 있죠? 추첨은 꼭 체크해 놓으시고, 어차피 여러분 지금 안 외워도 저한테 시달려서 결국 외우고 시험장 가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석하시는 분은 제가 들들 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석만 해주시면 제가 들들 볶아서 외우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10번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이죠.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지 토지 상환 채권이죠. 4번 틀려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읽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자, 11번에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거. 4번. 이거는 뭐예요? 추첨으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4번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환지 방식 마저 끝내고 이제 정비법을 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 정비법까지 문제를 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